안녕하세요.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 미국과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말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미국의 빚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축통화의 시대가 끝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 숫자조차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빚이 쌓였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달러 패권은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감정적인 주장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이 질문에 차분히 답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빚,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4조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5경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연간 GDP보다 훨씬 크고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세수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빚이 많다는 사실보다 빚이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매년 수천조 원 단위의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글로벌 금융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 부담은 달러 패권의 미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왜 미국은 망하지 않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망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고 달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통화이며 전 세계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달러는 더 강해집니다. 이 모순의 핵심에 달러 패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높은 국가 부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여전히 강력한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달러에 의존하는 구조 덕분입니다. 셋째, 달러는 왜 특별한가? 기축통화의 힘. 달러는 단순한 한 나라의 화폐가 아닙니다. 달러는 국제무역의 기준 통화, 원자재 거래의 결제 수단,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핵심 자산입니다. 즉,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다른 나라라면 절대 불가능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전 세계가 삽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축통화의 지위는 미국이 자유롭게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게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미국 빚이 폭증한 진짜 이유. 그렇다면 미국의 빚은 왜 이렇게까지 늘어났을까요? 핵심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전쟁과 군사비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 전쟁,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지원 등으로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전쟁은 항상 빚으로 치러집니다. 특히 국제적인 안보 위협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금융위기와 구제금융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이때 미국 정부는 은행과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풀었습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 즉 빚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구제금융은 단기적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시기 미국은 국민에게 직접 돈을 뿌렸습니다. 실업수당, 경기부양책, 기업지원금.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그 대가는 폭발적인 부채 증가였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전가되었습니다. 넷째, 구조적인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은 이미 적자를 기본값으로 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복지, 의료, 국방, 이자 비용까지 지출은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세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섯째, 그래서 정말 달러 패권이 흔들릴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달러 패권은 정말 끝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균열은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2026년 달러 패권 변화에 대한 예측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경제의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달러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러 패권에 나타나는 균열의 신호들 몇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탈 달러 결제 시도, 금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는 각국 중앙은행, 미국 국채를 예전만큼 사지 않는 국가들,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는 제재 정책에 대한 반감. 이 모든 움직임은 달러를 완전히 버리겠다가 아니라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탈달러 현상 가속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는 이러한 변화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디지털 달러 패권 경쟁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패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일곱째, 그럼에도 달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달러의 가장 큰 무기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안화는 신뢰가 부족하고 유로는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으며 암호화폐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사람들은 다시 달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달러 패권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글로벌 리스크 증가와 불확실성 속에서 달러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대립, 극한 기후, 허위 정보, 사이버 보안 등의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에서 달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8째,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앞으로의 세계는 달러 붕괴보다는 달러 중심이 서서히 약해지는 세계에 가깝습니다. 달러 비중은 줄어들고 다극 통화 체계로 이동하며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 금, 원자재, 자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기준금리 간의 격차는 자금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9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이건 미국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율은 우리의 물가에 영향을 주고 금리는 우리의 대출에 영향을 주며 자산시장은 우리의 노후를 좌우합니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곧 우리 삶의 비용 구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달러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쿼터폴리오 전략에 더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빚이 5경 원에 달한 이유는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 달러 패권이라는 특권을 최대한 활용해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특권의 비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러는 당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릴 때도 맹신할 때도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원하시면 이슈 브리핑을 구독해주세요.